네,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매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건 돈 됩니다. 돈이 되는 전세권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구 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경부 7구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이것도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인 상태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물건만 고르시면 된다니까요. 전세보증금 이분 7,500만 원이래요. 이분이 전세권 설정하셨네요. 아이고, 임의경매 신청하셨네요. 아이고, 전입신고를 안 하셨네요. 요거만 딱 고르시면 되잖아요. 집합건물인데, 선순위 전세권이 움직였다, 이게. 움직였는데, 아, 이 사람 전입신고 안 해버렸네. 알았어. 그럼 전세권에 의한, 경매 신청은, 임의경매는 전세권 소멸돼버린다, 이게. 임차권 전입신고 안 했으니까 임차권 없다, 이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일반인들은요, 당연히 잘 모르시겠지요.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법무사 등을 통해가지고 전세권 설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마도 이번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전세권 설정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권 반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방 빼서 나가라는 동 이렇게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열받아가 씩씩거려가지고 말이지. 법원 앞에 딱 가면 이게 법률 사무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글쎄요, 뭐 임의경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건 그렇게, 물론 인터넷 뒤져보면 뭐 자료는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만한 그런 그 분야는 아니거든요.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은 법률 사무소에 가가지고 일정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아파트인데요. 네. 전세권 설정했어요. 네. 임의경매 해버려. 이런 식으로 아마 코치를 해 주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전입신고 안 했잖아요. 그죠? 죽었다 깨어나도 임의경매 신청하면 안 돼요. 강제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자,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건 뭐 봐가지고 이분이 소유자 정모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어이, 정모 씨 말이지, 당신은 전세권자 이모 씨한테 빨리 전세금 7,500만 원 줘! 라는 그런 판결문을 준단 말이죠. 그죠? 이 판결문은 뭡니까? 집행권원이잖아요. 그럼 이 집행권은 판결문 가지고 이 물건을 임의가 아니고 강제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이모 씨는 분명히 여기도 이모 씨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이거 정확하게 이제 찝어야 됩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이 이모 씨는 누굽니까? 전세권자로서 이모 씨잖아요. 그죠? 또 요 밑에 이모 씨는 누굽니까? 강제경매 신청권자로서 이모 씨. 사람은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권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그래, 알았어. 전세권에 의한 경매 신청했다. 이것은 경매신 매각으로 전세권도 꼴까닥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죠. 그죠? 이게 보니까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또 판결문에 의한 근거가 틀리죠. 판결문에 의한 강제입니다. 강제. 판결문에 의한 임의경매는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 있을 수 없습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여기 보니까 임의경매가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를 떡 집어넣어 버리면요, 사람은 같은데 권리는 분명히 틀려요.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물건. 강제경매는 채권. 그럼 좋다 이거죠. 강제경매 채권이니까 일단 소멸기준권리가 여기에 아니고요, 소멸기준권리가 강제경매 이걸로 넘어와요. 왜냐면 전세권 안 건드렸잖아요.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에 의한 소멸 아니고 이게 인수가 돼버려, 인수.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예를 들어 이 물건 누가 한 5천만 원에 낙찰 누가 받아갔다 이거죠?
그럼 경매 비용은 뭐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이분 만약에 5천만 원 배당 받으면 나머지 2,500만 원은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그럼 2,500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2,500 돌려줘. 그러면 낙찰자가 왜? 이 사람은 전세권 인수잖아,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돌려줘 했을 때 어떤 근거에서 당신한테 예를 들어 2,500만 원 줘야 되느냐? 전세권은 소멸 아니고 인수야, 인수, 이 사람아. 근데 나의 전세금이 7,500만 원인데 내가 5천만 원밖에 당신한테 못 받았잖아. 따라서 2,500만 원 줘야지, 그러면. 낙찰자는 이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선순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매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는데 전세권자가 전세권은 그대로 놔두고 따로야 어떻게? 강제경매 신청했더라. 그럼 그 전세권하고요. 전세권하고 강제경매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 물하고 기름과 그런 관계는 말이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 전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좋지요. 왜냐하면 자기 전세금액을 전액 일단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뭐다? 우리 이 과정이 경매인 투자자 입장이지 전세권자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권자 입장이다 그러면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요. 무조건 드립다 그냥 임의경매 신청하면 안 돼. 임의경매 신청 간단하죠. 뭐 전세권 설정 계약서 가지고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그러나 강제경매 신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을 상대로 일러 봐요. 당신은 피고요. 나는 원고요. 해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변론기일 잡아가지고 가서 뭐 판사 앞에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전세금 반환 관련해가지고는요. 이게 뭐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 행위잖아요. 딱 보니까 전세계약 끝났어. 그럼 판사가 묻습니다. 집주인한테 당신 몇 년 며칠 날 전세금 줘야 되는데 왜 안 줘? 돈이 없어서 빨리 줘. 이거예요. 이거 딴 거 없어요. 이거 좀 그거 좀 너 길게 어떤 사건을 심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송에 의한 그 판결만 받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할지라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안에 다 끝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번거로움을 감수로 하시더라도 전세권자 입장이라면요. 자기 전세금액이 전액 다 회수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강제경매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좋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세금이 7,500만 원이란 말이죠.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죠. 7,500만 원인데요. 여기 정보지 보면 이건 이제 법인에서 받은 것 같아요. 8명이 들어왔잖아요. 전세금 7,500만 원인데 이거 4,156만 원에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7,500만 원인데 감정가가 6,150만 원이라면요.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이 입장에서 전세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입주할 적에는 전세금이 이렇게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훅 떨어져 버렸어. 환장해 버리지, 그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환장은 누가 한다? 전세권자만 환장하는 거지. 그럼 이 물건 누가 낙찰받았잖아요. 4,156만 원이죠. 4,156만 원인데 여기서 156만 원이 경매 비용으로 치고 그럼 4천만 원이 이제 순수한 배당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 양반은 4천만 원 배당 받아가요. 그죠? 그 나머지 3,500만 원 미배당이죠, 그죠? 3,500만 원 어떻게 낙찰자 안 줘도 된다니까요. 그죠? 낙찰자 안 주고 좋습니다. 이게 4,156만 원이다. 그럼 이런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 어떻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4,156만 원이다. 어차피 경매는요, 좀 그렇게 봅니다. 매매가하고 두 번째 전세가 아니십니까? 전세가. 요거 똑소리나게 특히 이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물건 같은 경우 매매가 전세가 이거 똑소리나게 여러분들 조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4,156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야 요거 지금 당장 전세 놓더라도 말이지 한 6천만 원 받겠다더라. 그럼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4,156만 원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4,500 정도 들어갔다 치고 그죠? 4,500 정도 들어갔다 치고 여기에서 이분 명도 지평을 하고 나서 계전세 놓으니까 6천만 원이 나의 주머니에 들어왔다더라고요. 아이고 당장 1,5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가고 또 이 부동산 누구 건데 내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행의 물건에 지금 이건 이제 낙찰된 물건입니다만은 아마 천상 이거 진행 중인 물건은 제가 3월 7일 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대구 건이고요. 오늘 지금 보니까 이제 이번엔 여주
여주 지원건으로 넘어갈게요. 여주 지원해가지고요.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이것도 오래된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죠? 6350 해가지고요. 어디 갔느냐? 여기 있네요. 경기도 이천시 부발업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보니까 밑으로 아파트 저기 아파트. 지금 제가 이제 자꾸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을 하거든요. 예. 왜 자꾸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요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세요. 아, 아파트구나. 아파트네. 알았어. 아파트 상태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어떻게 됐지? 이거 보니까 전세권자 김모 씨인데 말이죠, 그죠? 이분이 이거 임의경매 신청하셨네. 전세금 8천만 원이네. 이거 다 임의경매라니까요. 근데 매각 물건 명세상이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네. 그래도 이거 믿으면 안 되고요. 세대 열람 반드시 하셔야겠죠. 세대 열람도 안 하고 711, 811 하면요. 그 사람 인생이 피곤합니다. 예. 그죠? 세대 열람 하니까 반드시 본권 부동산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가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 가면 돼요. 가셔가지고 경매정보자고 신분증도 확인도 안 합니다, 저는. 이 경매정보자가 밀어가지고, 이거 세대 열람 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해줘요. 이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세대 열람 신청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경매정보자 한 장 카피 떠가지고요.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거 가셔가지고요. 세대 열람, 그것도 이제 지번별 주소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지번별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 요 두 가지로 해가지고 세대 열람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로 수백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해봤자 몇백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거 한번 발급받아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봐가지고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 이번에 전입신고를 안 하셨다 이거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임의가 아닌 뭐다 강제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2019년도 7월 달에 경매가 됐는데 2020년 2월 달이니까 잠깐만요. 2019년도 7월 달에 임의 경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아마 경매 낙찰됐어요. 그런데 이 물건 보니까 우리 권리분석 뭐 하고 자식할 것도 없죠. 깔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세권자가 이렇게 달랑 임의경매 신청만 하였다 이거든. 그러면 이게 이 동네 보니까 전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죠?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세 수요가 진짜 수덕부부가 많이 있어요. 인근에 보니까 무슨 큰 공장, 뭡니까? 공장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그 근로자분들 말이죠. 이 전세, 막 들어온다고,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럼 어떡한다들 봐가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요거, 이제, 이런 거 보시면서, 요거 내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권자, 세입자 세력이 구해가지고, 안종현이 말처럼 말이지,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8천만원, 들어오면, 3천만원 내가 먹네. 요런 식으로 아주 그냥, 달콤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뿅 가보니까 낙찰 받긴 받았는데, 이놈의 그 말이지, 이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면서 덧붙여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여러분 정말로 친하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어떤 참 몰상식한 사람들은 말이지 뭐 복덕방이라고 지금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또 뭐 복비는 무슨 얼어 죽을 복비입니까? 복비가 아니고 그것도 중개수수료, 이것도 중개수수료도 내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또 요즘 같은 경우 봅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보시게 되면 여성분들이 이 소장님을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아줌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진짜 무식해 봐가지고. 그 부동산에 앉아 계시는 뭐 사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역의 부동산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맨입으로 그분들이 다 취득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지역의 그 소유자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또 그 지역의 개발 정보도 나름대로 어쨌든 뭐 입수를 했는데 우리 경매인들이 예를 들면 가가지고 맨입에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게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사람의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또 쉴 데 없이 말씀드립니다. 기타 500 한 박스는 사들고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매매가 얼마입니까? 전세가 얼마입니까? 이거 정중하게 물어보시고, 사장님 이것도 경매 나온 것도 딱딱하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제가 만약 낙찰받게 되면 사장님한테 전속으로 드릴게요. 그럼 이분들 좋아해요.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정보를 중개업소에서 날릴 수 있다 이거지.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경매 초기에 초보 시절적에 상가에 입찰을 하려고 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말이지, 우와, 이거 알아보란 말이지. 한 몇십 명이 왔다고 하면서 말이지. 예.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3억인데 이거 최소한 4억 이상 써야 될걸요? 이렇게 해서 역정보를 흘린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와, 진짜 좋은 모양이다. 이분이 진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좋은 모양이더라 하면서 입찰 딱 들어갔어요. 3억짜리 4억에 썼다 이거지. 근데 단독으로 낙찰 받아버렸네. 나중에 보니까 완전 똥 밟아버렸네, 세상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지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봐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런 그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쨌든, 전속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어떤 가격에 대한 조사 분석. 요즘 보니까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인가요?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셔도 나름대로 가격이 올라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여주 사건, 이제 세 번째네, 그죠? 세 번째 여주 사건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봐가지고,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어. 임차인한테 전입신고가 진짜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누가 저한테 말이죠. 안정희, 예. 전세권과 전입신고 딱 둘 중에 하나 있다. 두 개가 있는데, 너 둘 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럼 저는 전입신고를 고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세권 물건인데. 이게요, 전세권 물건하고 전입신고 채권이잖아요. 근데 전입신고 채권이 세다니까요. 왜 셉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특별법이잖아요. 전세권은 물건, 민법이잖아요. 그죠? 민법 일반법입니다.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충돌하면 뭐가 이기는데, 특별법이 이겨버린다니까. 또 하나 더 봐가지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든 공동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된다더라 그러면요. 그거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근데 뭣도 모르고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됐다 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완전히 피똥 싼다니까요. 자기 전세금 전액다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전세권만 덜렁 설정하고 전입신고 안 해버렸어. 그런데 봐가지고 일반적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단독주택에 전세권 설정한다면 어지간하면 토지에는 전세권 설정 잘 안 해줘요.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세권의 효력, 우선 변제권 주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다 그러면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은요.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쳐버린다고요. 미쳐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물건인 전세권보다는 채권인 임차권이 오히려 더 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임차인한테 전입신고가 중요한데 이게 전입신고를 안 하시더라고. 무슨 사연이 있었지 그런지. 전입신고를 못하면 어떡한다 하더래. 세대 분리해가지고 말이지. 부부가 살고 있다면 세대 분리해가지고 말이지. 여보, 당신 먼저 들어가서 전입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뭔가 깔아놔야 돼요. 안 깔아놓고 단지 전입신고도 안 하고 전세권만 덜렁 설정해가지고 경매 신청한다. 그거는 좀 제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경매 물건에 보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경매인들은 뭐다? 우리 이런 물건만 골라가지고 그냥 싹싹 들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전세권, 그것도 선순위 전세권, 요것만 딱 지정해가지고요. 검색해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 얼핏 보니까 저는 10건 정도, 그것도 막 가적 한 20분 사이에 10건 물건 뽑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게 현재 2022년도인데, 2021년, 2020년도로 소급을 해가지고, 아파트인데 선순위에 전세권 있는 물건만 딱 골라가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선순위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개인이야? 전입신고 안 했네? 그런데 보니까 전세금 1억인데 실제 낙찰 금액 얼마?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네? 그럼 낙찰자 돈 벌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8 타경의 2279 사건입니다. 2279 사건인데, 이거 보니까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예요. 다세대 주택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기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요. 아, 이건 건 보니까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 법인이 전세권자 임의경매 신청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방에 법인이 다세대나 아파트 이런 데 전세권 설정한다면요. 전세 금액이 좀 세요. 조금 셉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등기부상의 권리가 깨끗하잖아요.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소유권을 달리했다는 것은 뭐 봐가지고 이 동네 전세 수요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구나.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각 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우리가 뭐 아시잖아요.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 법인도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죠? 무슨 소리 하는 게 가져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법인. 모든 법인이 아니고요. 뭐 삼성이나 현대같이 대기업에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 배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니까 뭐 연 매출액이 얼마, 뭐 자본금이 얼마 이렇게 규정이 딱 나와 있더라고.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법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법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는데 개인처럼 자연인처럼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법인은 전입신고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직원만에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숙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A가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법인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이 전세권 설정해서 경매 신청하면 이게 아주 좋아요. 이런 것만 여러분들 또 고르시면 된다는 거지. 근데 법인이 전세권 설정해서 경매 신청하는데 조사된 임차인이 여기 없다고 끝나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래 여기 보니까 여기 전세 보증 금액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6천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날 또 7명이 들어왔잖아요. 5,122만 1,000원 딱 쓰셨네요, 그죠? 그래서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떼고 아마 4,800 정도가 순수한 배당 금액이다 그러면 6천만 원에서 4,800만 원 배당 받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1,200만 원 미배당이죠, 그죠? 이게 낙찰자 인수 안 한다니까요. 인수 안 하고 여기서 5,100이니까 뭐 한 등기비용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 한 5,500 정도 들어갔다 이거죠. 5,500 정도 들어간데 봐가지고 전세 금액이 뭐 이 정도 금액에 상회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 정말로 똑소리 나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전세 수요가 원활한지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사 분석하신다면요. 그때는 지역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지방 상관없어요. 아파트든 뭐 다세대 주택에는 상관없습니다. 봐가지고. 어쩌면 싸게 받아가지고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원활하게 뭐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면서요.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전세권자 오늘도 조금 시간 약간 좀 오버됩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셔도 저 안 삐지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는 보니까 단독주택의 토지 및 건물 전부입니다. 단독주택의 토지 및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이 뭘 하였다더니 임의경매 신청했대요.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요건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경매정보제에서 단독주택인데 보면은 춘천지방법원으로 넘어갑니다. 2020 타경에 54,713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자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죠? 이 보시면은 이제 주택이잖아요. 주택인데 여기서 보니까 누가 1억 5,600짜리를 1억 300에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뭐 낙찰 금액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낙찰 금액에 대한 분석보다는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보니까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 근데 또 대체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해준다? 맞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게 건물 등기부 사항을 보시죠. 일단 건물 등기부 사항을 보시니까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전세권 김모 씨가 전세권 설정했는데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아마 이분 같아요. 이분인가 하여튼 봐가지고, 1900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돼 있고요. 여기서 또 밑으로 보니까 이미경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니까 토지를 잠깐 보시죠. 토지를 잠깐 보시니까, 여기도 전세권 김모씨 안 되십니까? 그죠? 김모씨 돼 있고, 아마, 이분 같기도 하네요. 그죠? 이분이 이미경매 신청, 전세금 5천만 원이니까, 그죠? 5천만 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다?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럼 등기부등본 제가,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상에는 과연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와 봅니다. 건물 보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범위, 부동산 전부잖아요. 그죠? 이 건물입니다. 부동산 전부예요. 건물. 그럼 이제 두 번째, 토지를 잠깐 보죠. 토지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보니까, 전세권 나와 있네요. 토지도 보니까 이 소유자가 되게 사람이 착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때는 토지 건물에 전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 이런 경우는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게 물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이런 경우 보면은 비록 이 전세권일지라도 전세권은 원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니잖아요.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 아닙니다. 그런데 요러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화된다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화. 확정일자도 이제 물권은 아니고 물권화되는 권리잖아요. 그죠? 물권화되는 권리.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0월 16일인데 2018년 7월 12일 날이니까 이 날짜가 똑같은 걸 보니까 이게 이게 LH공사인 것 같아요. 한국주택공사.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여기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니까 송모 씨, 김모 씨 같은 게 아예 전입 신고도 없고, 이 양반 보니까 보증금 320만 원, 이것도 금액이 큰 것도 아니니까, 그죠? 큰, 신경 쓰실 필요도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김모 씨 이분이 누구냐, 이게 전세권자잖아요. 그죠? 전세권이 5천만 원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세권에 의해서, 요 사례마다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인데, 경매는 어떻게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일단, 그리고 보시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전세권자가 만약에 전세금 전액을 다 5천만 원인데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겠지요. 왜냐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최선순위로 설정해놨다면, 본건 같은 경우 보니까 1억 300만 원에 낙찰됐단 말이죠. 그죠? 그럼 한 1억 정도에서 최선순위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 그러면 또 5천만 원 다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보니까 사례 몇 개 더 있는데, 고향 지원권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이것도 패턴이 똑같으니까. 2019 타경에 9763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에 소재하는, 잠깐만요. 춘천과 고향.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요. 건물은 깔끔하죠. 깔끔하게 생겼네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은, 1차 기일날 해가지고 단독으로 배모시라는 4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 것 같네요. 4억 3천만 원인데, 이것도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건물과, 토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건물과 토지가 나와 있는데, 건물에도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조모시는 4억이죠. 토지에도 2016년 8월 2일, 2016년 8월 2일. 집주인이 상당히 마음 착하신 분 같아요. 토지에 대해서도 4억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더라. 이 상태에서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근데 전입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죠? 전입신고 없어요. 전입신고 없는 상태에서 일단 전세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물건도 그 권리관계 아주 간단합니다. 전세권 소유권 임의경매니까 4억의 이제 전세 금액인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물건이 4억 3천만 원에 낙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때 전세권자는 자기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말이죠. 제가 요 사례에서 전세권자 경매 신청인데 임의경매 신청입니다. 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또 언제입니까? 3월 7일이죠. 3월 7일 날에는 전세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전세권자 요거 이런 거 우리 이런 강제징비 신청됐다면요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때로는 좀 불리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전세권자의 강제경매하니까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단독이 똑같아요. 임의경매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강제경매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다음에 이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 요지에 대해서도 이제 3월 7일 날 제가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